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진 느낌. 예전엔 아침 한 끼만 챙기면 됐는데, 이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다 차려야 하고, 남편은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이면서 오늘 점심은 뭐 먹어? 저녁은 뭐 먹을까? 이 말을 반복하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어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내 집인데 내가 갇혀 있는 느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삭혀온 이야기를 대신 꺼내드리고 이 상황에서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거거든요. 영상 후반부에 실제로 위기를 넘긴 부부들의 반전 이야기도 나오니까 지금 당장 힘드신 분들은 특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수십만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신 분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세 김명숙 씨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실명은 다르게 했지만 이분이 저한테 직접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이분 남편분은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작년 2월에 퇴직하셨대요. 퇴직하던 날 남편분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이제 집에 있을게. 고생했지?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그 말 들었을 때 명숙 씨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쁘셨을까요? 명숙 씨는 저한테 이렇게 적으셨어요. 솔직히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35년 동안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다는 게 처음엔 그냥 막연히 불안했다고요. 그런데 그 불안이 사흘도 안 돼서 현실이 됐어요. 퇴직 다음 날 아침 남편분이 부엌으로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오늘 아침 뭐야? 명숙 씨는 그냥 달걀 프라이에 김치찌개 끓이고 있었는데 남편분이 나 요즘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은 자제하라고 했어. 다른 거 없어? 하셨대요. 명숙 씨는 속으로 이제 시작이구나 싶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남편분이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여보, 점심은? 이러셨대요. 저녁에 또 저녁은 뭐야? 이러시고요. 그게 딱 하루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1년이 넘게 매일매일 반복됐다는 거잖아요. 명숙 씨는 저한테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평생 주부였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예전엔 점심은 제가 알아서 먹으면 됐거든요. 라면 끓여 먹든, 냉장고 뒤지든, 그냥 굶든. 근데 이젠 점심도 상 차려야 하니까 저는 진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인지 아세요? 통계를 한번 봐드릴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편이 퇴직한 이후 아내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퇴직 전보다 하루에 약 2시간 40분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하루 2시간 40분이요. 1년으로 치면 거의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이면 뭘 할 수 있는 시간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고스란히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남편 군것질 챙기는데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황혼이혼,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2010년 이후로 계속 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35%가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들이에요. 35%. 그리고 그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남편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생활 방식 충돌과 역할 갈등이에요. 딱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서일까요? 아내가 예민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 뿌리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모르면 해결도 없거든요. 남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30년,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고 스트레스 받고 상사 눈치 보고 야근하고 그러면서 버텨온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퇴직은 뭐냐면 진짜 오랜만에 해방이에요. 이제 나도 좀 쉬자.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일했잖아. 이 마음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TV도 보고, 낮잠도 자고, 밥도 따뜻하게 먹고. 이게 그 사람한테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내도 평생 일했어요. 다만 그 일이 집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 챙기고. 이게 직장 생활이랑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퇴근이 없거든요. 직장인은 6시면 퇴근이라도 하는데 주부는 자다가도 애가 열나면 일어나야 하고 명절에도 쉬는 날이 없고 병원을 못 가도 밥은 해야 하고 그 삶을 수십 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쉬고 싶어요. 아내도 해방되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아내의 일은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남편은 퇴직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아내는 남편 퇴직으로 오히려 더 큰 감옥에 들어간 느낌인 거예요. 둘 다 틀린 게 아닌데 둘이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60살 이순자 씨도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 남편은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하고 58세에 조기 퇴직하셨대요. 퇴직하고 첫 달은 그나마 괜찮았대요. 남편분이 여기저기 지인들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그런데 2달째부터 슬슬 달라지더래요. 친구들도 다들 일하고 있으니까 만날 사람이 없고 등산도 혼자 가려니까 재미없고 그래서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한테 의존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순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밥만 많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밥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하루 종일 눈앞에 있으니까 제가 뭘 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청소 좀 대충 하면 남편이 한마디 해요. 냉장고 정리 좀 늦게 하면 또 한마디 하고 예전엔 남편 없는 낮 시간이 그래도 제 시간이었는데 이젠 그 시간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숨 막혀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가슴에 꽂히는지 몰라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달라지는 게 단순히 밥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간의 문제예요. 심리적 공간이요. 예전엔 낮 시간 몇 시간만큼은 그 공간이 온전히 내 것이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TV 예능 보든 친구한테 전화하든 낮잠 자든 그게 아내한테는 숨구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숨구멍이 막혀버린 거예요. 저한테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부산에 사시는 62세 최영자 씨인데요. 이분은 남편이 퇴직하고 6개월 만에 병원에서 번아웃 진단을 받으셨대요. 번아웃, 소진증후군이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하셨어요? 물으니까 딱 남편 퇴직한 날부터라고 하셨대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이걸 아예 이름이 있어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해요. 일본어로는 남편 재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면 아내한테 두통, 소화불량, 무기력증, 우울감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일본에서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한국은 그보다 조금 늦게 남편 퇴직 시기가 본격화됐으니까 지금 딱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아내가 예민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이에요. 인간은 오랜 시간 익숙해진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게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감정이 불안정해져요. 이건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내들이 이 힘듦을 잘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왜 힘들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 같아서 속으로만 삼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나쁜 아내인가? 자책까지 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힘든 건 힘든 건데 그걸 표현조차 못하고 혼자 삭히니까 더 빨리 지쳐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64세 박정숙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회사 다닐 때 더 행복했어요. 그 말할 때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진짜예요. 남편이 나가 있는 낮 시간에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이랑 점심도 먹고 커피숍도 갔거든요. 근데 이젠 그게 다 없어졌어요. 나가려면 남편 밥 먼저 챙겨야 하고 늦게 들어오면 눈치 보이고 이게 자유예요? 구속이에요? 이 말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자, 이제 남편분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편분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퇴직 후 남성들의 우울감 문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오히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성들, 특히 50대, 60대 남성들은 평생 직업이 자기 정체성의 전부였거든요. 어딜 가도 무슨 일 하세요? 가 첫 번째 인사말이었고 회사 부장 김이 자기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직함도 없고 명함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도 모호해지고 이게 남성들한테 엄청난 공허감을 줘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다 보니까 집에 있는 아내한테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밥 달라고 하는 게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하루 중 뭔가 연결되는 느낌을 주거든요. 아내가 밥 차려주면 그 짧은 시간이 그나마 나를 필요로 해주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표현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50대, 60대 남성분들 감정 표현 잘 못하시잖아요. 나 외로워나 불안해 이런 말 못해요. 그냥 밥은 뭐야? 오늘 뭐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귀찮게 구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편은 아내가 왜 짜증내는지 모르고 둘이 서로 전혀 다른 주파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퇴직 후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나는 아내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이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청소해달라고도 안 했고, 뭐 사와달라고도 안 했고, 그냥 밥만 먹고 TV 보는데 내가 뭘 패 끼쳤냐고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달라요.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쓰는 일이에요. 뭘 요구하지 않아도 눈앞에 사람이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으면 뭔가 사줄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이라도 갖다 줘야 하나? 심심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여성들에게는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어도 아내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정서적 가사노동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서울 노원에 사시는 65세 강미희 씨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황혼이혼이란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제가 그 단어를 떠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면서 동시에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말 되게 조심스럽게 들어주셨으면 해요. 황혼이혼을 생각한다는 게 그 사람이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쳐서예요. 살고 싶어서예요. 남은 인생이라도 내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쁜 마음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통계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황혼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약 70% 이상이 아내 쪽에서 먼저 한대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물으면 상당수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누적된 감정이래요. 갑자기 일어난 큰 사건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조금씩 쌓인 거예요. 오늘 아침밥, 오늘 점심밥, 오늘 저녁밥, 오늘 한마디, 내일 한마디. 그게 몇 년이 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퇴직 후 첫 3년이 정말 중요해요. 이 3년 안에 새로운 패턴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느냐. 이게 이후 20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먼저 남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거 들으시는 남편분들, 제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퇴직하고 집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집에 있는 방식을 바꾸셔야 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루 루틴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아내한테 오늘 뭐야? 묻기 전에 나는 오늘 뭘 할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산책을 가든 도서관을 가든 동네 경로당을 가든 문화센터를 가든 본인의 하루를 본인이 채우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아내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편 본인을 위한 거예요. 퇴직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TV만 보는 남성들 5년 안에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오고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뭔가 배우는 게 퇴직 후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밥 문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끼 다 아내한테 차려달라는 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점심 한 끼만이라도 스스로 해결하세요. 라면 끓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편의점 도시락 사다 먹는 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혼자 밥 먹는 법을 배우는 게 사실 남편분한테도 나중에 필요한 능력이에요. 아내가 먼저 아프거나 어쩌다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때 아무것도 못하면 더 힘들거든요. 제가 아는 67세 이종수 씨는 퇴직하고 1년 만에 요리 수업을 등록하셨어요. 아내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아내가 힘들겠다 싶어서요. 처음엔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30분이 넘게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주말 점심은 본인이 직접 요리하신대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도 할 줄 알게 됐대요. 이분 아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뭐라는 소리가 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고마워서요. 이 한마디예요. 아내들이 원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느낌 하나예요. 이제 아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아내분들도 변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만 들어주세요. 아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힘들다는 걸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한 번에 쌓인 감정을 다 쏟아내면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당황해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이러면서 또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쌓이기 전에 작을 때 말씀하셔야 해요. 근데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나는 요즘 이런 게 힘들어로 말해야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 나 전달법이라고 해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점심까지 차려달라고 하면 나는 하루 종일 부엌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지쳐. 점심은 내가 좀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요. 비난이 아니라 부탁으로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평생 참아온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만 용기 내서 해보세요. 변화는 거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아내분들,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내분도 나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해요. 기다리면 안 줘요. 직접 만드셔야 해요.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세요. 남편 밥 걱정 일단 내려놓고요. 친구 만나러 가든, 문화센터 가든, 산책 가든. 남편한테는 미리 말씀하세요. 나 화요일 점심은 친구 만나니까 알아서 먹어. 이 한마디가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당연한 일상이 돼요. 제가 대구에 계신 61세 조연숙 씨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 이분이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만 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왔어요. 진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이분 목소리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내도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남편을 견딜 수 있어요.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잘 대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퇴직 후 정말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은 뭐가 다른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진짜 인상적인 분들이 계세요. 부산에 사시는 66세 황영만 씨와 63세 박순희 씨 부부예요. 영만 씨가 63세에 퇴직하셨는데 퇴직 전에 아내랑 대화를 먼저 하셨대요. 나 퇴직하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당신이 불편하지 않겠어? 이 한마디를 먼저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남편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서야 알아요. 근데 이분은 퇴직 전에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합의를 했대요. 아침은 같이 먹고 점심은 각자, 저녁은 격일로 번갈아서 차리기. 청소는 요일을 나눠서 남편분이 화요일, 금요일 청소 담당. 장보기는 같이 가기. 처음엔 남편분도 어색하셨대요. 청소기 잡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요리가 어렵기도 하고.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그리고 아내 순희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청소기 돌리는 걸 처음 봤을 때 제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그 30년 동안 혼자 다 하면서 얼마나 참았는지 그게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아서요. 이 눈물이 고마움의 눈물이에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부부는 또 한 가지를 했어요. 각자의 시간을 서로 존중하기로 했어요. 영만 씨는 월수금은 당구장이나 도서관을 가고 순희 씨는 화목은 친구들 모임이나 문화센터를 가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각자에게 생긴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각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잘 다녀왔어? 하는 반가움이 생기더래요. 매일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그게 없어요. 서로 봐도 반갑지 않아요. 근데 몇 시간씩 따로 있다가 오면 어땠어? 물어볼 이야기가 생기고 저녁 밥상이 대화로 채워지더래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이 부부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한테 먼저 물어보고 서로를 배려했을 뿐이에요. 그게 이 두 부부를 황혼이혼 직전의 부부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든 거예요.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68세 이정호 씨예요. 이분은 퇴직하고 처음 2달 동안은 아내한테 엄청나게 잔소리를 들으셨대요. 매일 집에 있지 말고 나가라. 밥 좀 스스로 해라. 하루 종일 TV만 보면 어떡하냐. 처음엔 기분 나쁘셨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속으로 생각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아내가 자다가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일어나는 걸 보셨대요. 아내가 며칠째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냥 넘겼던 거예요. 그 순간 뭔가가 확 느껴지셨대요. 다음 날부터 이분이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바로 장을 보러 나가셨어요. 그날 저녁은 본인이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셨대요. 맛은 없었대요. 간도 이상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래도 아내한테 드렸더니 아내가 한 숟가락 뜨면서 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둘이 마주보고 웃으셨대요. 그게 두 분이 퇴직 후 처음으로 같이 웃은 순간이었대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허리 아프다는 걸 알아채는 것. 맛없어도 된장찌개 한번 끓여보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퇴직 후 부부 갈등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돈 문제예요. 밥 문제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한 게 돈이에요.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면 그 스트레스가 집 안으로 들어와요. 남편은 이제 돈 못 버니까 내가 집에서라도 잘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더 집에 있으려 하고, 아내는 지출을 줄여야 하니까 외식도 못 하겠다. 친구도 못 만나겠다 하면서 스스로를 가두게 돼요. 이게 두 사람 모두를 점점 더 작은 공간에 가두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64세 류명석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 월 160만 원이 부부 수입의 전부가 됐대요. 아파트 관리비에 식비에 각종 보험료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얼마 안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밥 먹자고 하게 됐고, 남편은 더 집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내의 가사 부담은 더 늘고 악순환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하셨냐면,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각자 따로가 아니라 같이. 이번 달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갔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줄일 수 있겠다. 이건 어떻게 해볼까 이야기가 생기더래요. 그리고 외식비를 일부 떼어놓고 한 달에 2번은 꼭 밖에서 밥을 먹기로 하셨대요. 금액이 아니라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게 두 분한테 기다릴 뭔가가 생기게 해줬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돈 이야기를 함께 안 하면 돈 문제가 부부 사이를 갉아먹어요. 함께 아는 게 함께 버티는 힘이 돼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퇴직 후 남편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남성들한테 직업이 곧 자기 자신이었어요. 근데 퇴직하면 그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해요.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퇴직 후에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한 남성들이 결국 아내한테 더 의존하게 되고 그게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역할이 거창할 필요 없어요. 동네 산악회 총무라도 좋고 복지관 봉사활동이라도 좋고 아파트 단지 텃밭 가꾸는 모임 회원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집 밖에 나를 필요로 하는 어딘가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게 자존감을 지켜줘요. 자존감이 있어야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게 돼요. 제가 아는 69세 김봉수 씨는 퇴직 후 동네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보조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주 3회 2시간씩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들이 선생님 하고 달려올 때 오랜만에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퇴직하고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분 아내분이 요즘 남편이 봉사 다녀오는 날은 표정이 달라요. 집에 들어올 때 밝아요. 그게 저도 좋아요라고 하셨대요. 이거예요. 결국 부부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각자가 자기 삶을 채워야 둘이 함께하는 삶도 채워지거든요. 자, 이쯤에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지금 퇴직 직전이시거나 배우자가 퇴직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퇴직 전에 또는 퇴직하자마자 부부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 대화요. 이게 막막하게 느껴지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침은 누가 차릴 거야? 장 보는 건 어떻게 할까? 일주일에 각자 나가는 날을 어떻게 할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요. 이 대화 한 번이 몇 년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두 번째는 집안일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아내가 평소에 하는 일들을 전부 적어보세요.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기, 물걸레질, 빨래, 건조, 개키기, 정리, 장보기, 냉장고 정리, 반찬 만들기, 저녁 식사 준비, 저녁 설거지. 이것만 봐도 숨이 막히잖아요. 이걸 둘이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함께 보는 거예요. 이 목록이 눈앞에 있어야 남편분들이 내가 폐 안 끼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돼요. 세 번째는 각자의 취미, 모임, 활동을 일주일 스케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오늘 어디가? 하는 잔소리가 줄어들고 서로의 시간이 생겨요. 스케줄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나가게 되고 나가면 돌아왔을 때 이야기할 게 생기고 그게 관계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로는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해요. 서로한테 고맙다는 말하기예요. 쑥스럽고 어색해도 해보세요. 남편분이 된장찌개 끓여줬으면 아내분은 고마워라고 해주세요. 아내분이 늘 밥 차려줬던 거에 대해서 남편분은 당신 항상 고맙다고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에너지를 줘요. 같은 일을 해도 인정받으면 덜 지치거든요. 제가 아는 62세 허인숙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35년 동안 밥 잘 먹었어.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퇴직하고 제가 이제부터라도 밥 먹고 나서 한마디씩 해줘 했더니 처음엔 어색해 하다가 지금은 꼭 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마워. 이 한마디 들으면 진짜 다음 끼도 정성껏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요. 돈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그냥 고마워 한마디예요. 이번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퇴직 후 아내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에요. 아내분들,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정작 본인의 꿈이나 하고 싶은 거를 얼마나 포기하셨어요? 이제 그걸 꺼내야 할 때예요. 남편 퇴직이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50대, 60대 여성분들이 문화센터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수채화, 캘리그라피, 노래, 요가, 요리, 컴퓨터, 이런 것들이에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요.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남편이 집에 있어서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63세 방정희 씨는 남편 퇴직 후 오히려 더 바빠지셨대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장복이나 청소 같은 걸 나눌 수 있게 됐고 그 빈 시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구청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강을 하시고 소소하게 동네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셨대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 퇴직 전엔 내가 그림 그릴 줄 몰랐어요. 이걸 못했으면 얼마나 아까울 뻔했어요. 이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건 우리 남편 얘기야 하시는 분들, 혹은 이건 우리 아내가 오해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 어느 쪽이든 이 영상을 상대한테 보여주세요. 싸우려고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요. 말 꺼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영상 하나가 대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거든요. 나 이거 봤는데 우리 좀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만 해도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지쳐 있는 분들, 황혼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다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전문 상담사한테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요즘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무료로도 받을 수 있어요. 전국 어디든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30년, 40년 함께 살아온 사이가 퇴직 후 몇 년 때문에 무너지는 건 너무 아까워요. 진짜로요. 그 세월이, 그 추억이, 그 정이 아까운 거예요. 조금만 먼저 손 내밀면 돼요. 조금만 먼저 말하면 돼요. 조금만 먼저 바뀌면 돼요. 퇴직 후에 오히려 더 가까워진 부부들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미리 대화했고 서로 양보했고 서로한테 고맙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중간에 눈물 나신 분 있으셨어요? 저는 이 대본 쓰면서 사연들 다시 읽다가 몇 번 마음이 뭉클했어요. 퇴직 후의 삶, 뭔가 대단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마워 한마디, 미안해 한마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까? 이 질문 하나. 오늘 저녁 밥 먹으면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 한 가지가 오늘 이 영상에서 얻어가시는 것이길 바라요. 황혼 이혼보다 황혼 동행이 훨씬 따뜻해요. 싸우는 노부부보다 나란히 걷는 노부부가 훨씬 아름다워요. 그 그림이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조금씩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한테 필요한 영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을게요.
댓글 하나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활동들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